우리가 불안하면은 편도체라고 해가지고 뇌 안쪽에 있는 부위가 과하게 활성이 되게 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네, 이거 불안해할 만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주는 부위인데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극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고 좀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사람들에게 대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요.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이랑 또 번아웃 증후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은 분류가 되는 반면에 번아웃 증후군은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이제 뭐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로 사실 막막해요. 또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면은 편도체라고 해가지고 뇌 안쪽에 있는 부위가 과하게 활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고 불안이 더 불안을 키우고 공포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겪기가 굉장히 쉬운데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죠. 운동이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도파민 요즘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도파민 중독 이런 말이 워낙 많으니까 도파민이 뭐 나쁜 거고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도파민은 그냥 우리 뇌에 항상 있고요.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신경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 뇌가 정상 작용을 하고요. 도파민이 있어야지 의욕도 생기고 행복도 느끼고 기억이나 인지나 운동 조절 등 뇌의 다방면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좀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활동들은 지나치게 높은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다른 활동들을 했을 때에는 제대로 도파민이 안 나와요. 맞아, 그 정도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욕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일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내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초봉 중독, 도파민 중독 등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이 사실 저는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힘들다, 땀 흘리기 힘들고 체력도 없다라고 할 때 저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정의한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이 관심과 애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요즘 많이 들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뭐 이런 슬로건들하고도 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뭐가 나쁜 거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든 건 적당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 자기애라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오동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어떤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되면 이제 나르시시즘 혹은 이제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연결이 돼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고 좀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사람들에게 대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두기예요.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최대한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어떤 근거를 남겨서 절대 나르시시스트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대화나 어떤 이야기들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은 뉴욕의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라서 뭐 연소 증후군이라든지 탈진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번아웃이란 어느 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이랑 또 번아웃 증후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반면에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선행하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격려나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싹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번아웃은 그렇게 딱 받았을 때 쉽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의 어떤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냉소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봤자 뭐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런 약간 소위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기록하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작년에 연구한 결과도 있었어요. 이제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소진 번아웃이 되게 늘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렇게 썼더니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이 줄어들고 번아웃의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